그래요. 여러분 오신 거 환영합니다. 예. 제가 또 뭐 강의라는 게 동문서답식으로 내 혼자 해서도 안 되고 어떤 분들이 오셨는지 이제 이렇게 파악이 돼야 그게 맞춰서 이제 하기 때문에 얘기 드리는데요. 이 과일이라는 사람들이 되게 보면 현미밥에 생채소, 생과일, 물 많이 마시는 거 건강에 좋다. 되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내보면 병원에 가면 검사 수치가 나쁘게 나와요. 왜 그럴까요? 그건 생각에 좋은 거였지 몸이 원하는 건 아니었거든. 그래서 이제 일단 우리 몸은 어디가 아프든 무슨 병이든 피가 몸을 고쳐요. 그렇게 따지면은 무슨 병에 뭐가 좋다 이건 의미가 없어요. 그죠? 어떻게 하면 좋은 피가 만들어지고 잘 순환되게 할까?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여기 어저께도 오신 분들 보니까 뭐 건강식 한다고 과일 되게 많이 잡섰던 거. 과일이 또 맛있죠? 예, 맛도 있고 또 건강하게 해줄 것 같은 모양도 이쁘고 탐스럽고 그래요. 근데 이제 일단은 우리가 음식이 피가 된다는 거 이거는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근데 음식이 피가 되기 위해서는 첫째로 음식의 완전한 소화가 필요해요. 음식이 소화되고 동화되고 피가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소화가 되려면은 이거는 내 몸에 좋아 이렇게 해서 먹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몸에서 분비되는 소화액이 무엇인가를 먼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따지면 사람의 몸에는 섬유질 소화액은 전혀 없어요. 채소가 섬유질이죠. 현미도 섬유질이죠. 검정쌀 밥해 먹고 화장실 가보면 대변에 쌀이 그냥 나와요. 소화 안 되는 거예요. 그 씹는다고 해가지고 그 섬유질의 세포를 깨뜨리고 그 안에 미네랄을 뽑아낸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과일도 문제예요. 이 과일을 먹었을 때 그게 다 당분입니다. 우리 사모님 말 때는 우리가 이치적으로 우리가 이제 배우기는 당분이 우리 몸의 근육세포의 에너지원이다. 그래서 당분이 들어가면은 근육세포 내에서 산소와 폭발해가지고 에너지가 나와서 우리가 힘을 얻고 산다 이랬는데 그럼 과일을 많이 먹을수록 힘과 열이 많이 나야 되거든요. 실제로. 근데 과일을 많이 먹을수록 몸이 식어 들어가지 절대로 힘과 열이 안 나거든요. 그리고 혈관만 점점 더 막혀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과일을 먹었을 때 그 농축당이잖아요. 당분이. 그것을 간에 저장할 수 있는 양이 농축 글리코겐 상태로 250g이 최대예요. 근데 움직여서 땀 흘리지 않고 계속 과일을 먹어버리면은 간은 그 이상 저장을 못해요. 나머지 당은 어떻게 할까요? 써먹을 데가 없어요. 우리가 밥을 갖다가 탄수화물이라고 합니다. 탄소, 수소, 산소 결합이 되면 탄수화물이에요. 여기다 질소가 하나 더 들어가면 단백질이에요. 근데 우리가 먹는 밥도 탄소가 주 원료고 그 다음에 과일의 당도
탄소가 더 원료인데 곡식보다는 농축당이에요. 근데 과일의 당보다 더 농축탄소가 뭔가 하면 지방입니다. 이게 우리가 과일은 많이 먹고 그걸 에너지를 소모할 만큼 움직이지 않으니까 그 먹은 음식의 당을 어떻게 할까요? 인체가 쓰지를 못하니까 지방으로 바꿔가지고 혈관벽이나 하복부나 이런 데 저장을 해버리면 비만이 오겠지, 그죠? 혈관이 막혀버리고. 지금 이제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제 과일 속에 제일 문제가 질소입니다. 우리 몸의 질소는 질산염 상태, NO3, 질소 하나에 산소 3개가 붙어 있는 게 질산염이에요. 근데 이 질산염 상태에서는 큰 문제가 없는데 우리 입과 위장에 아질산균이라는 균에 의해서 산소를 하나 탈락시키면 아질산염, 아라는 말은 더하기 빼기 할 때 마이너스입니다. 질산염에서 산소를 하나 빼버리면 이건 NO2가 돼요. 근데 이게 아질산염은 몸 안에 여러 가지 아민과 결합이 되면 한 90여 종의 화학물질을 만드는데요. 그 중에 95%가 간 독성, 세포 돌연변이 암을 일으켜요. 또 하나는 이 아질산염은 몸 안에서 강력한 인조제입니다. 그래서 과일을 많이 먹는 사람은 잠을 제때 잘 수가 없어요. 자다 몇 번이나 깹니까? 예. 어떻게 맛있다고 저녁에 과일 좀 먹어놓으면 이거는 30분, 1시간만 계속 화장실 가느라고 정신없다 보면 새벽에 떨어져 버린다. 우리가 왜 이뇨제를 먹고 잠을 잘 나그냐 이 말입니다. 상식이 전혀 안 맞는 얘기잖아요. 그죠? 당신 무슨 소리 하냐 그지만 경험이 말해주잖아요. 인체는 이론의 책이 아니고 경험의 책이에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왜 몸이 자꾸 추워지는가 하면은 이 공기 중에 산소가 평균 21% 존재해요. 근데 우리가 CO 가스, 연탄가스 있죠. 연탄가스. 0.1%만 있어도 빠르면 30분, 4시간 내에 우리가 다 죽어요. 산소가 21%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몸에 산소를 날라주는 헤모글로빈이 산소하고 결합되는 것보다 일산화탄소하고 결합되는 게 300배나 강하니까 산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탄가스 중독으로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 헤모글로빈이 몸 안에 그 아질산염과 결합이 산소와 결합보다 270배나 강해요. 그래서 계속 생채소나 생과일 이런 걸 먹어버리면은 몸 안에 이게 아질산염과 헤모글로빈이 딱 결합이 되면 그걸 우리가 메트 헤모글로빈증이라 그래요. 날이 추우면 손이 시퍼러져 버려요. 몸에 산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안 부딪혀도 몸에 막 멍이 막 들어버려요. 그런 사람 봅니까? 사모님은 어때요? 예, 심한 그냥 어느 날 보면 그냥 멍이 들어있어. 그게 이제 날이 추면 손이 시퍼는 사람 보죠. 일명 우리가 이제 청색증, 청색이죠. 그래 되면 먹은 음식에 당을 태워낼까요? 산소가 없는데. 그러니까 에너지를 태우지를 못하고 에너지 연료만 태우니까 거기서 노폐물이 나와가지고 그 독소에 취하기 때문에 만성 무기력증이 되어버리죠. 나는 좋다고 먹는데 늘 힘이 없고 춥고 냉하고 머리에 산소 공급이 안 되니까 기억력이 없고 자꾸 우울감이 오고 잡생각이 생기고 그 이제 신장에서 그 독소를 못 걸러주면은 이제 인체가 피는 돌려야 되는데 힘이 없으니까 이 혈관을 수축해버려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혈압이 자꾸 오르죠. 그리고 이제 저쪽에 사모님은 이제 오랫동안 이제 약을 잡수다 보니까
이제 우리 몸이 죽는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요. 사람들이 내가 저런 증상은 명현형사입니다. 이러면 그러면 살아납니까? 이래요. 호전 반응 명현현상이라는 건 뭔가 하면 인체의 생명력이 죽는 순간까지 투쟁하는 거예요. 체력이 있을 때는 살아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체력이 있고 없고는 밥을 먹고 못 먹고 그 차이예요. 먹으면 살고 못 먹으면 죽는 거예요. 암 환자가 암으로 죽지 않아요. 뭐 때문에 죽지 않습니까? 못 먹어 죽어요. 밥 잘 잡어요? 밥을 잘 먹게 하는 게 약이 되겠죠. 왜 입이 마르고 기운이 없느냐? 우리가 최고의 명현현상 반응을 우리가 늘 생활 속에서 경험하는 대표적인 게 감기 몸살입니다. 우리 몸에요. 노폐물이 꽉 차면은 피가 썩는 폐혈증으로 내가 죽게 돼요. 그래 되면 내 몸에서 노폐물 대청소 작업을 합니다. 산소 공급을 중단시키면 몸에 있는 바이러스들이 이제 염증을 일으켜요. 이걸 이제 분해하기 위해서. 그런 과정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면 우리 몸에 쌓인 노폐물을 다 빼내기 위해서는 소화하는 에너지를 주면 안 돼요. 하루에 7, 8시간 잤을 때 우리가 밥 한 끼를 소화해서 완전히 처리하는데 3시간 잔 에너지가 빠져버려요. 3끼 다 먹으면 9시간 자봐야 밥 3끼 소화하기도 바빠요. 그래서 우리가 3끼 먹다가 저녁에 한 끼를 줄이면 한 끼 소화할 에너지가 남겠죠. 이게 전기 에너지거든. 전기는 밥솥에 꼽으면 밥을 하고 세탁기에 꼽으면 빨래를 하고 청소기에 꼽으면 청소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단식을 하면 사람들이 뭐가 좋아진다 겁니까? 병을 고쳐진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거는 음식을 먹었을 때 소화하는 에너지를 갖다가 치료하는 대로 에너지를 돌리기 때문에 똑같아요. 몸살이 났을 때 우리가 그걸 호전 반응이라고 하는데 몸살 나면 입맛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인체가 스스로 내 미각 중추를 딱 마비시켜가지고 음식은 냄새도 맡기 싫게 만들어버려요. 왜요? 지금 몸에 쓰레기 빼야 되는데 음식이 들어오면 소화하느라고 쓰레기를 못 빼주니까요. 여기 이렇게 밝지만 우리가 용량이 높은 에어컨을 켜버리면 이 불이 밝아질까요? 흐려질까요? 어디로 가요? 에어컨으로 가버리잖아요. 그와 같은 현상이에요. 그래서 위장에서 에너지를 제일 많이 쓰기 때문에 위를 딱 비워주는 거예요. 몸살 나면 음식 맛이 싫잖아요. 그렇게 해서 생각하고 팔다리 움직이고 소화하는 에너지를 다 모아요. 어떤 에너지까지 모으느냐? 몸살 난 사람이 서서 다녀요? 누워 있어요? 걸어 다니는 에너지 다 뽑아버려요. 기운이 없어요. 아이고 나 기운 없어 죽는다고. 기운이 없는 게 아니고 기운이 치료한 대로 옮겨갔기 때문에. 뭔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 다음에 머리가 맑아요? 흐려요? 몸살 나면? 멍해져요. 왜? 생각하는 에너지도 치료한 대로 빼가버려요. 눈을 뜨고 알아요? 감고 알아요? 우리 아주 피곤할 때 눈만 좀 감아도 어떻습니까? 풀리지. 눈을 뜨고 이 시각적 에너지가 엄청 소모되는데 그것도 다 빼가버려요. 옆에 말 시키는 것도 싫고 말도 하기 싫고 생각하고 보고 듣고 말하고 움직이고 소화하는 에너지를 싹 뽑아내가지고 노폐물 청소하는 데로 가요. 그래서 딱 보니까 몸에 구석구석에 쓰레기 있는 걸 이제 처리를 하려고 보니까 이게 너무 독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 신경계의 전류를 강하게 보내가지고 거기서 이 전기 용접할 때 1000도가 넘는 고열을 하는데 그죠? 그 에너지를 보내가지고 그 조직 속에 있는 노폐물을 태워요. 그래서 몸살 나보면 온몸이 어떻습니까? 전신이 온몸이 두드려 맞은 것 같이 쑤시고 아픈 게 지금 뭐 하는 순간인지 아세요? 몸 안에 쓰레기를 태우는 순간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태웠을 때 그 노폐물이 곧바로 밖으로 나가느냐? 절대 아니에요.
일단 무조건 피 속으로 다 집어넣어요. 피가 오염이 되겠지, 그죠? 그래서 몸살 나고 나면 입이 어때요? 입이 쓰고 마르고 막 갈증이 생겨요. 그 독소가 막 혈액 속에 들어오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물을 마시라는 신호가 와요. 그렇게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피가 그 혈액 속에 들어온 독소를 간, 폐, 피부, 신장, 대장으로 골고루 분배를 하면서 빼줍니다. 그래서 몸살 났을 때 막 입에서 막 입이 타면서 냄새가 나는데 우리가 무슨 냄새 난다 겁니까? 단내 난다 그지요? 단내가 아니고 쓰레기 썩는 냄새 아닙니까? 뭐가 빠져나오니까요? 독소가 빠져나오니까 그 독이 뇌를 건드려서 막 연탄가스처럼 취하니까 앉았다 일어서 막 하늘이 노란 게 막 핑 하고 어지럽고 기운이 빠져버리고 이제 그게 이제 소변으로 빠질 때는 소변이 노랗다 못해서 피피처럼 나오죠. 우리 그런 몸살을 한번 알아보지 그죠? 그럼 그것이 치료의 과정일까? 죽어가는 과정일까요? 그거예요. 환자가 잔병에 호자 없다고 계속 그런 이제 약을 많이 먹었을 때는 그 독한 약을 한 번에 빼면 내가 죽으니까 리듬을 타요. 바이오 리듬이라 그래. 체력이 좀 돌아오면은 막 정신없이 빼요. 사실은 노폐물 빼는 순간에 본인은 초죽음이 돼. 그러다 내 몸이 체력이 좀 바닥 나을 만한 것 같으면은 야 빼는 거 좀 중단하고 체력 좀 높이자 이래가지고 쉬어요. 그러면 또 밥 먹고 또 멀쩡한 것 같아. 그러면 아이고 내가 지금 살아난다 그래. 살아나는 순간이 아니고 너무 에너지가 부족하니까 내 몸에서 체력 회복을 위해서 노폐물을 안 빼는 순간이에요. 그러다 또 체력이 돌아오면은 또 잡들어서 빼나가요. 또 이제 죽을 맛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내가 힘드는 순간이 체력이 있는 순간이고 내가 밥 잘 먹고 힘이 나는 순간은 내 몸이 뭘 한 순간이에요? 체력 보강하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그 리듬을 계속 타고 반복적으로. 근데 이게 시간이 오래 뭐 몇 주, 몇 달이 아니고 몇 년씩 이런 과정이 반복되다 보면 지쳐버리죠. 그래서 젊어서 골골 하던 사람이 언제 가서 좋아지느냐. 그 과정이 60이 넘어서 이제 팔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대개 보면 젊어서 약골이던 사람이 환갑 지내가지고는 되게 어떻습니까? 건강해지는 이유가 그거예요. 근데 젊어서 펄펄 하던 사람은 나이 들면은 젊어서 에너지 다 써가지고 푹 쓰러져.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게 중병을 앓을 때는 아무리 원칙적인 걸 듣더라도 다른 사람의 몸일 때는 얘기를 잘해줘도 내가 아플 때는 당황이 돼요. 그래서 그런 개념을 딱 잡아버리면 지금 막 입이 쓰고 마르고 어지럽고 기운 없고 밥 못 먹는 순간이 사실은 내가 온몸의 에너지를 쫙 빼가지고 지금 걸을 힘도 안 주고 그 에너지가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쓰레기 지금 잘 빼고 있어요. 주인님 조금 좀 잘 견뎌주세요. 이 신호인데 그걸 가지고 아이고 이제 내가 죽어 들어간다 이런 생각하면은 진짜 몸이 죽어 들어가겠죠. 예, 그래서 이게 우리가 장기적으로 투병할 때는 이 생리학의 원칙들을 잘 이해하지 않으면 자꾸 쓰러지는 거예요. 원칙. 그래서 이제 두 분도 지금 혈관 속에 지금 기름때가 꽉 끼었잖아요. 뭐 여기 오신 분들 다 연배 많은 분들이 저 물어볼 때 있어요. 암이 걸리면 좋겠어요? 치매 걸리면 좋겠어요?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된다면? 둘 다 안 걸리고 싶지만은 둘 중에 하나를 꼭 택해야 된다면 어떤 게 좋겠습니까? 예? 제일 힘드는 게 치매예요. 치매 걸리고 자기 모르겠기는 주의해서 암은 본인의 상태를 알고 준비도 되고 다르잖아요. 치매가 나요? 걸리라 하면 그거 치매 걸리게 보이는 모르고 보이는 모르고 그래 내가 걸린다 하면 걸리고 안 받아서 나
예. 자기는 안 아프고 아픈 걸 모르고 치매를 4년 사이 치매가 오는 원인이 뭘까요? 인간으로 못하고 살아. 암이 오는 원인이나 치매가 오는 원인이나 순환이 막혀서 와요. 혈관이 막혀버렸어요. 우리 몸의 혈관 길이가요. 12만 킬로미터. 지구 한 바퀴는 4만 킬로미터. 내 몸의 혈관이 지구를 3바퀴 돌린다면 그 거리가 어마어마합니까? 그런 혈관이 막혔는데 그 막은 물질이 뭐냐면 전부 다 기름때예요. 기름때. 근데 우리가 기름때를 녹여내야 될 거 아닙니까? 녹여내기 전에 땀 흘려 일하지 않는 사람들이 과일 먹는 거는 자살행위예요. 왜? 기름때만 자꾸 만들어 혈관을 붙여주니까 이 시대가 땀 흘려 일하지 않는 시대에 왜 자꾸 과일 먹어가지고 필요 이상의 에너지를 저장할 수 없어서 혈관을 막게 하냐 이거예요. 중성지방 고지혈증이 단 거 많이 먹은 결과 아닙니까? 그죠? 감자도 그게 얼마나 그게 당분이 높아요. 그래서 1차적으로 과일이 좋은데 저 양반은 가면 왜 과일 못 먹게 하느냐? 아, 혈관 막혀서 치매나 당뇨나 암 오지 말게 하려고 못 먹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까지 막힌 걸 뚫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기름때 제일 잘 녹이는 거는 비누 아닙니까? 옷이고 몸이고 다 비누로 씻잖아요. 이렇게 비누 한 덩어리씩 먹으면 돼요, 그냥. 근데 우리가 가성소다 든 비누를 못 먹잖아요, 그죠? 그럼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우리가 요즘 쓰는 비누 대신에 볏짚이나 콩깍지나 이런 걸 태워가지고 그 재에다 물을 분 잿물로 씻었어요. 그 잿물이란 건 뭔가 하면은 나무가 타서 수치되면은 탄산칼륨이라는 천연잿물이 10%가 나와요. 그래서 숟가락 푼 물에다 콩기름 넣고 끓이면 나중에 찐득찐득한 비누가 나옵니다. 그럼 우리가 이건 타야만이 탄산칼륨이 만들어지는데 곡식은 볶았으니까 잿물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볶은 곡식 우리 한 봉지가 종이컵 4컵 나와요. 그것만 먹으라 그러면 침이 안 나오는 사람은 먹도 못해요. 항암제 맞은 사람은 못 먹어요. 침이 안 나오니까. 그래서 소금이든 뭐 미역국, 콩나물국, 시래기국 이런 거 같이 해가지고 볶은 곡식으로 만든 현미떡에다 곡식 한 컵씩 해서 아침, 점심, 특히 아침을 잘 먹어요. 그렇게 든든하게 먹어주면은 이 잿물이 들어가가지고 혈관 속에 찌꺼기 기름과 이게 결합이 돼요. 비누가 딴 건 뭐 있나요? 기름에다 양잿물 넣어가지고 좀 저어놔보면 되는 거니까. უდ으면, 그죠? 이놈이 들어가서 이제 혈관 속에 찌꺼기 기름과 결합이 되면 이게 재활용 비누가 돼요. 그래서 혈관 막힌데 쫙쫙 청소해줘 버리죠. 깨끗하게. 그 다음에 체지방도 분해해주고 피부로 나올 때까지 다 분해가지고 한 달만 열심히 먹어도 목욕탕 가면 때가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혈압이 오를까요? 막힌 게 뚫혔는데 왜 혈압이 올라요? 저혈압 될 거 조심해야지. 제 혈압이 58에 76이에요. 운동 선수들은 다 대부분 저혈압입니다. 혈압이 높다는 건 순환이 안 될수록 압이 높아지는 거거든. 보통 뭐 90에 120이라는 이 말은 고기 먹고 술 먹고 저녁 먹고 막 먹는 사람들 평균 수치잖아요. 그런 사람들 수치에 맞춰보면 나는 엄청 저혈압인데 나는 전혀 문제를 못 느끼니까. 기운 뭐 딸리고 이런 거 없죠. 아침에 일어나면 다 기본적으로 냉탕 속에 들어가니까. 제 나이가 몇 살 돼 보인대요. 우리 모친인데 봐서는 뭐 애들이지만 내년이면 저도 한갑이란 말입니다. 왜 과일을 먹으면 좋고 지정기 기름은 돼지고기 뭐 이거 기름 많이 먹으면 이거 혈막 죽인다 하는데
나 과일 먹고 또 이런 뭐 생처럼 그러니까 이런 데 자주 오셔야 돼요. 과일 먹어서 혈관이 막힌다는 걸 세상에 누가 가르쳐 줍니까? 예. 그래서 이 노인분들이 활동량이 적고 땀 흘리지 않으면서 과일 많이 먹는 거는 이거는 치명적이 돼버려요. 증인이 있잖아요. 두 분이. 그죠? 운동도 거의 매일 하루에 한 시간 정도 먹고 또 현미밥, 뭐 생채소, 뭐 과일 그렇게 혈압이 둘 다 있으니까 굉장히 소금도 거의 안 먹고 그냥 싱겁게 먹으려고 참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도 결과가 이래 나오니까 참 소금하려고 예, 그 거꾸로 가는 거예요. 거꾸로. 그러게 그리고 이제 왜 과일이 그렇게 맛있느냐? 과일이 땡기는 이유를 가르쳐 드릴까요? 우리 몸에는 천여 종의 세균이 1kg씩 있어요. 죽으면 죽는 순간 막 썩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몸에는 방부제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한 사람당의 물이 70%입니다. 그러면 우리 선생님이 70kg 나가면, 예? 70%면 77이 49, 한 50kg의 물이에요. 근데 거기에 0.9%가 소금이에요. 그래서 병원에 가면 닌게르 주사가 0.9% 소금물이에요. 그러면 50kg의 0.9%면 소금이 450g이에요. 5945. 그 정도 방부제 소금이 항상 몸 안에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소금이 없으면 소화기관이 움직이지 않아서 뼈에서 꿀꿀꿀꿀 하고 도랑물 내려가는 소리가 나고 손발이 저리고 쥐가 날 수 있어요. 그래서 앉았다 일어서면 막 어지럽고. 그런데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이 소금을 이제 의식적으로 안 먹잖아요. 뭐 땀 흘리지 않으니까 안 먹을 수도 있겠죠. 안 먹어서 몸 안에 이제 소금이 부족하면은 의식적으로 주인이 소금을 안 먹게 되면은 내 몸에서 다른 방부제를 원하는데 그것이 당분입니다. 고등어 생선은 소금 절여 놓으면 안 썩지요. 오디나 딸기는 설탕 부어놓으면 잼이 돼서 안 썩지, 그지요? 인삼 더덕은 알코올을 부어놓으면 안 썩지, 그지요? 인간이 섭취하는 3대 방부제가 소금, 설탕, 알코올이에요. 그래서 소금이 부족하면 아우 나는 단 음식이 이렇게 맛있는지 모르겠어 하는 사람은 거의 저염식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많은 당이 들어갔을 때 써먹지를 못하니까 기름으로 바뀌어서 혈관 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 부분을 보지 말고 전체를 좀 보면 좋겠지, 그지요?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이제 힘이 없고 체력이 약할 때 이제 소금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군인들을 구보하거나 더운데 일하거나 우리 선생님이 골프 치러 가서 더운 여름에 골프장에 가면 뭐 줍니까? 소금 정제 주잖아요. 소금 캡슐 주고. 왜요? 더울 때 이거 하면 찬물에 간장 타가지고 간장은 우리는 그저 그렇게 안 먹었어요. 오이 냉국 쫙 해가지고 간장 넣고, 예, 그거죠. 참기름 한 방울 들어가지고 한 마시고 나면 그 정도로 땀을 흘려야 되는데 요새 그런 사람이 없다 이거예요. 보리타장 하다가 막 이게 간장에 물에 간장 타가지고 그거 마시면 그거 안 그랬어요. 소금이 부족하니까요. 소금 때문에 먹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힘들 때 소금 타서 간장 타서 먹는 게 소금 공급이 그만큼 필요한데 지금 다 병원에 가면 소금 먹게 해요, 못 먹게 해요? 그러면은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건강이란 것은 이론입니까? 육체의 건강입니까? 그러면 삽 두 자루를 밖에다 흙에다 꼽아놓고 땅 파기 하면 소금 먹은 사람이 팔 수 있을까요? 안 먹은 사람이 팔 수 있을까요? 소금 안 먹은 사람은 땅 못 파요. 이게 우리 몸은 경험의 책인데 왜 이론을 들이대냐 이거죠. 단지 저녁을 먹을 때 소금을 먹는 것은 무리가 가요. 우리가 저녁을 안 먹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 그래서 이 소금을 안 먹게 되면은 단 걸 많이 먹게 되고 다른 방부제로 또 술을 마시게 되고. 자, 이게 녹음이 되니까 좀 조용해 주세요. 예. 연세 많은 분들이요.
몸이 늙었지 마음은 안 늙었거든. 지금도 마음은 이제 낭낭 18세처럼 젊다고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또 노인 100세 시대가 돼서 몸 관리를 잘 하기를 원하잖아요. 그 핵심이 뭔가 하면 어쨌든 저녁을 굶으셔야 돼요. 두 분이 저녁을 먹는 동안은 어떤 방법도 도움이 안 됩니다. 혈압도 내려갈 수 없고 혈관 속에 중성지방도 사라질 수 없어요. 그리고 아침을 아주 든든하게 잘 잡수세요. 그래야만이 우리 몸의 신진대사가 돌아가는데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 몸에 경락이라는 게 있어요. 그 경락이란 것이 눈에 안 보입니다. 피가 도는 혈관이 있고 체액이 도는 임파관이 있고 경락은 우리 몸에 전 에너지가 흐르고 그 다음에 호르몬이 흐르고 여기서 조직을 재생시키는 줄기세포가 만들어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기관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낮에 활동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가 하면 이 경락은 다른 에너지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빛의 에너지로 움직여요. 그래서 신생아가 황달이 왔을 때 빛을 쬐주면 황달이 사라져요. 그 같이 아침에 우리가 딱 일어나서 햇볕이 이렇게 우리 피부에 이렇게 딱 닿으면은 피부 밑에 경락, 여기에서 에너지가 흐르고 호르몬 대사가 일어나고 줄기세포가 이제 작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이 이제 음식을 먹어줘야 위가 움직이고 이 음식의 당을 에너지로 조절하는 인슐린이 분비되고 이게 작동이 되는데 대개 보면 아침을 잘 먹어요, 안 먹어요? 빛이 들어와서 시동은 켜놨는데 연료가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이게 빛 못하면 돌아가겠죠. 열이 생기고 기관이 타버려요. 그래서 이 건강식 중에서 저녁을 굶는 것만큼 아침을 잘 먹는 것이 아주 절대적이에요. 그래서 우리 선조들은 저희 어릴 때만 해도 생일 식사 아침이었어요. 결혼식도 다 낮에 했어요. 요즘은 결혼식도 밤에 하고 생일도 밤에 하고 이미 해가 지면은 이 몸의 신진대사를 조절하는 에너지 대사는 안 느려지는데 음식을 먹어놓으면 그게 소화가 될까요? 썩어버려요. 그럼 그 독소가 뇌를 건드리면 밤새도록 개꿈에 시달려요. 자고 일어나면 그 썩은 독소가 이게 백태가 돼서 아니면 뭐 황태가 돼서 나오니까 막 입이 텁텁하고 쓰고 냄새나고 머리는 무겁고 무력해져 버리죠. 그래서 우리가 저녁을 굶는 만큼 아침을 절대적으로 잘 먹는데 송충이는 솔잎이 연료고 누에는 뽕잎이 연료고 당나귀는 마른 풀이 연료라면 인간의 주식은 곡식이 연료예요. 근데 비타민, 지방 뭐 이런 것들은 인체 내에서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이 미네랄은 인체가 못 만듭니다. 이 미네랄이라는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이 인간을 흙으로 만드는데 흙의 원소 광물이에요. 이 원소 광물들이 다 어디에 들어있는가 하면 곡식의 껍질 부위에 다 있어요. 채소의 줄기에 들어있어요. 잎에도. 근데 채소를 생채소를 먹을 때는 그게 흡수가 안 돼요. 근데 우리가 말린 나물 있죠. 시래기. 무구 이제 가을에 무청 이렇게 딱 따가지고 그 잎허리를 이렇게 툭툭 쳐서 삶아 무쳐 놓으면 정말 물레나고 맛이 없거든요. 근데 그것을 갖다가 엮어가지고 그늘에 말려가지고 추운 그 겨울 바람을 쐬고 시간이 지나서 시래기가 됐을 때는 물에 넣어가지고 불려가지고 삶아 무쳐 놓으면 맛이 어때요? 구수한 맛이 나요. 왜 그럴까요?
그 밤낮 기온 차에 의해 가지고 섬유질의 크랙이 가면서 그 안에 미네랄이 분리돼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인간이 먹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채소는 말린 나물이다. 그러면 곡식은요? 현미밥 하루 종일 씹어보세요. 그 섬유질의 껍질 속에 우리가 분자를 깨뜨리고 그 안에 미네랄을 뽑아낼 수 있는가? 안 돼요. 씹어서는. 그것은 타야만이 분리돼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볶아서 먹는데, 볶기 전에 한 달 정도 이렇게 잘 숙성을 해서 시래기 숙성되듯이 그런 과정을 거친 다음에 이걸 이제 볶아서 먹으면은 그 미네랄이 흡수가 되겠죠. 흡수가 되면 이제 에너지가 왜 생기는가 하면은 신토불이 이런 말을 해요. 신토불이 무슨 말인지 압니까? 몸 신자, 흙토자, 안일불자, 두이자. 흙과 몸은 똑같은 원소로 구성되어 있고 똑같은 시스템으로 움직인다. 그러면 지구가 에너지가 있는 지구입니까? 지구가 에너지가 있는 걸 어떻게 알아요? 화산이 폭발하고 용암이 흘러나오고 땅에 에너지가 막 물을 끓여가지고 온천이 생긴단 말이에요. 지하 몇 메다만 내려가면 항상 15도 상온을 유지하고 아무리 추워도. 그러면 땅에서 막 땅 속에 이 마그마가 끓잖아요. 메탈이 막 끓어가지고 돌고 있는데 바위가. 이게 어디서 불을 떼가지고 이런 에너지가 나올까? 그 에너지의 근원을 알면 우리 몸의 에너지 근원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과학이 살펴봤더니만 이 땅 속에서 마그마가 끓는 원인은 우라늄과 토륨이라는 방사능이 핵 분열할 때 이 에너지가 나와서 그 열로 끓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고리 원자력 발전소 매로 지구가 핵 분열 발전소예요. 거기서 나오는 자연 방사능을 우리가 받고 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핵발전소 위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핵발전소 겁나가지고 지금 우리가 벌벌 떠는데 현실적으로는 핵발전소 위에서 우리가 집을 짓고 살아요. 그 핵발전소에서 나오는 에너지를 우리가 직이라 그러는 겁니다. 직이. 알고 보면 참 재밌는 거죠. 그러면 태양 에너지는요. 태양 에너지는 핵융합 발전소예요. 우리나라에도 지금 핵융합 발전소를 만들고 있어요. 카스타라 그래가지고. 왜 그럴까요? 핵융합은 핵분열보다 에너지가 7배 이상이 더 나오니까. 세계가 지금 핵융합으로 가잖아요. 방사능도 안 나오고. 그런데 태양이 핵융합 발전소예요. 거기서 이 핵이 융합될 때 나오는 모든 원소가 모든 금속의 원소입니다. 우리가 어떤 이 미네랄이라는 광물은 핵융합 빛 에너지의 실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미네랄을 먹는 거는 빛 덩어리를 먹는 거예요. 금, 은, 동, 아연, 구리 이런 것들이 빛 덩어리란 말입니다. 그런 것들이 이온 상태로 몸에 들어가야 이게 에너지가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특히 가장 핵심적인 연료는 핵이에요. 그죠? 근데 현대과학은요, 뭐를 밝혔는가 하면 태양은 핵융합 발전소, 지구는 핵분열 발전소, 우리 몸은 상온에서 핵융합과 핵분열을 하는 핵발전소라는 거예요. 그러면 핵발전소가 핵연료봉이 있어야 됩니까? 핵연료봉이 없으면 발전소가 에너지를 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내요. 그러면 우리 인체가 필요로 하는 핵연료봉이 뭘까? 우리 사모님이 에너지 부족 중이에요. 몸에 비해서 몸은 버스라 그러면 엔진은 티코 엔진이에요. 연료를 갖다 고성능으로 좀 바꿔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핵분열이 핵폭
폭발이 한 번에 탁 일어나 버리면은 원자폭탄이 돼버리고 이것이 서서히 붕괴되면서 에너지를 주면 핵발전소예요. 근데 핵이 한 번에 뻥 하고 폭발되지 않게 안정적으로 지속적으로 분열을 일으키는 원소가 흑연입니다. 탄소입니다. 곡식을 볶아버리면 뭐가 될까요? 탄소가 들어가지, 그지요? 그 다음에 이 핵 연료가 우리가 먹는 음식 속에 다 들어있어요. 채소, 과일, 곡식 다 들어있어요. 그런데 이게 몸에 이용이 안 돼요. 왜요? 섬유질 속에 갇혀 있다가 섬유질을 소화 못하니까 몸 밖으로 다 빠져나가 버린 거예요. 그런데 태워서 탄소가 됐을 때는 분리돼서 나와서 몸에 흡수가 돼요. 그래서 이 볶은 곡식을 먹으면 배가 따뜻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의 몸에서 핵연료봉 역할을 하는 특별한 핵연료가 있는데 우리가 탄소 14는 우리가 탄소 동위원소 측정해서 연대를 아는 방사능 물질이잖아.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토륨, 라돈, 우라늄 이런 것이 있다면 인체 내에서 핵 붕괴를 일으키는 가장 큰 원동력은 칼륨 40이라는 거예요. K40. 보통 음식 속에 30, 50 다 있어요. 2, 30은 있어요. 근데 이것이 어디에 많은가 하면 우유에 많아요. 근데 우유 먹으라는 거 아닙니다. 어린애들 우유 먹고 토했을 때 냄새 맡아봤어요? 썩는 데 나죠. 단백질 소화가 있기 때문에 썩어요. 근데 어쨌든 유럽이나 미국 사람들 우유 많이 먹지요. 그 사람들은 밥을 안 먹고 빵을 먹어요. 빵은 태운 거예요. 구운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에너지 핵 연료가 좀 많이 분리돼 나오겠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힘도 세고 체격도 큰 거예요. 우리는 전부 물로 익혀만 먹어. 그러니까 이게 연료가 들어왔다 이용이 안 되고 다 빠져버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을 때 삶기도 하고 굽기도 해서 과자를 만들어 먹고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볶은 곡식과 무교병 떡을 해서 구워 먹은 거예요. 우리는 탄 거는 발암물질이 있다고 안 먹는데 탄 게 나쁜 게 아니고 탈 때 나오는 목초액 속에 벤조피렌이 문제지 탄 것은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리를 알아보면 우리의 식문화가 사실 한국적인 것이 좋다 그지만은 에너지 충족 측면에서는 훨씬 미국이나 유럽이 우세한 거예요. 미국 사람들은 몸이 막 감기 몸살 후에 체력이 약하면 오트밀을 볶아요. 그래서 죽 끓여 먹어요. 아세요? 미국 살다 오셨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보리차 끓여 먹을 때 어떻게 합니까? 엽차, 보리를 어떻게 해요?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래 그 에너지가 나오니까.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제 아는 거예요. 근데 칼륨 40이 우유보다 더 많은 게 뭐냐? 바나나요. 더운 지방 사람들 에너지가 축축 처지잖아. 그죠? 주식이 나무에 달린 거 그냥 많이 먹으니까 바나나에는 100에서 한 300까지 들어있어요. 꽤 많은 에너지가 나와요. 그 다음에 그보다 더 많은 놈이 표고버섯입니다. 1초에 700개가 나와요. 700베크렐. 근데 그보다 또 더 많이 나오는 놈이 있어요. 다시마예요. 2000베크렐. 최고 많아요. 그래서 성경에는 맛보아 알지어다. 사람이 맛있는 거는 안 떨어지잖아요. 그죠? 표고도 맛내는 거죠. 다시마도 맛내는 거죠. 근데 실수한 게 있어요. 다시마 그냥 넣어가지고 다시 물 내는 거는 별로 도움이 안 된다. 말이죠. 왜 그럴까요? 그 섬유질 속에서 잘 못 빠져나오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좀 구워가지고 끓인다면은 훨씬 낫겠지. 그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제 바꾸자는 겁니다. 생각을 바꾸고 요리의 방법을 바꾸자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 이제 사모님도 다시마 같은 거 먹으면 이제 에너지가 없을 때 몸에 뭐가 들어갈까요? 핵연료봉이 이제 들어가는 거지. 그죠? 그러면 이제 한번 빼고 나면 이제 체력 회복에도 도움이 되고 또 맛도 좋고
왜 그게 필요하다는 맛이 있다는 거는 내 몸에 연료봉이니까 필요하기 때문에 인체가 땡기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화학 조미료 안 쓰는 사람들 건강 음식 할 때 다시마 안 쓰는 사람 있나요? 다 쓰잖아요. 근데 그걸 좀 요리하는 방법을 조금만 바꿨으면 좋겠다. 얘기지. 우리 선생님은 바나나 그 뭘 필요 없이 표고나 이제 다시마 종류 그죠? 몸에 좋다고 혈압 그게 칼륨이 많이 들어가지고 예. 혈압이 떨어진다 해갖고 그거를 그거는 당분이 많아서 별로 움직이지 않는 사람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이제 근본적인 원칙을 이해해버리면 그렇다고 또 다 죽자고 다시마만 먹으면 또 변이 또 물고 퍼져요. 너무 그리 잡지 말고 이제 지속적으로 꾸준히 먹는 게 이제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래 되면 우리가 볶음국식을 왜 먹어야 되는지 그것이 이 시대에 성경에 옛날에 3,500년 전에 그거 먹으라 그런 게 지금 이 시대에 우리 입맛에 맞겠어 했는데 아이고 알고 보니까 이 시대에 그거 안 먹으면 다 죽을 판이에요. 만약 그래 먹는다면 우리 사모님 배도 따뜻해지고 에너지가 넘치고 혈관도 청소되고 힘도 나고 좋겠지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원칙적인 걸 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환자가 되면 모든 것을 왜곡되게 보고 부정적으로 볼 때가 있어요. 그럼 몸도 그런 식으로 가버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원칙적인 걸 잘 이해만 했으면 지금 내 몸은 이런 상태고 나는 이렇게 하면 좋아질 수 있어. 이런 걸 안다는 게 중요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자연 건강이라는 말은 뭘 해서 좋다 이게 아니고 우리가 먹고 마시고 옷 입고 잠자는 잘못된 생활 습관을 바꾸자. 간단한 거예요. 왜? 생활이 잘못된 걸 갖다 생활은 안 바꾸면서 재수 없어 걸렸으니까 재수 좋아지는 뭔가를 찾기 시작한다면 그건 점점 힘들어진다는 거죠. 저녁 잘 굶을 수 있겠죠? 이제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한두 달이면 해결될 건데, 그죠? 그걸 갖다. 이번에 우리 캠프 오신 이제 연로하신 여러분들 이제 연세 들어가지고 이제 9988, 99세까지 예? 팔팔하게 사실 수 있도록 이제 나이 들면은 돈이 있어도 돈 쓸 일도 없고 건강이 첫째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해서 모두 다 건강하게 되시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